요즘은 인구가 고령화가 되면서 그 중에서도 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교수가 이 노화를 예방하는 그 원리를 밝혀서 노벨상을 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노화를 막는 방법이라는 것이요. 이 방법은 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이명택입니다. 여러분들 생로병사라는 말을 다 알고 계시죠? 사람이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고 하는 이 과정을 담은 말인데요. 요즘은 인구가 고령화가 되면서 그 중에서도 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교수가 이 노화를 예방하는 그 원리를 밝혀서 노벨상을 탄 적이 있습니다. 오스미 요시노리라는 대학 교수인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노화를 막는 방법이라는 것이요. 이 방법은 오토파지라는 것인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이 노화를 방지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오토파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파지는 그리스어로 자기 자신을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 내 몸에 낡고 망가진 부분들을 잡아먹는다는 의미인데요. 팔다리나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낡은 조직이나 세포, 그리고 세포 내 여러 부산물들 이런 것들을 탐식세포가 먹어서 분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가 청소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낡은 세포나 세포 내 부산물들을 청소한다고 해서 어떻게 젊어지나 선뜻 감은 잘 안 오시죠. 한번 살펴보면 세포 내에서 불필요한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독성을 없앨 수도 있고요. 뇌에 있는 신경세포를 청소해서 파킨슨병이나 치매 같은 것들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들을 제거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도 하죠. 반대로 이 오토파지 시스템이 약해지면 낡고 병든 조직들이 쌓이면서 각종 건강에 관련된 문제들은 물론하고 또 치매나 암 같은 것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가혹하게도 이 오토파지 시스템은 가만히 있는다고 활성화되지는 않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오토파지 시스템도 점차 이렇게 침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활성화가 덜 되니까 노화가 이제 빨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오토파지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가속화할 수가 있어요. 오토파지 시스템은 평소에는 잘 작동하지 않다가 인체가 어떤 급박한 상황이나 또 죽을 만큼 어떤 위협을 느끼게 됐을 때 이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좀 더 가속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위험한 일을 하고 절박한 환경을 만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토파지 시스템을 처음 발견한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는 오토파지 시스템은 영양학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활성화가 된다는 것을 밝혀서 노벨상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평소에 먹던 칼로리보다 적은 양의 칼로리가 흡수가 되면 몸은 영양학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자체적으로 이 필요한 영양소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몸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분해시키고 재활용하는 이 오토파지 시스템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제 핸드폰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저장 공간에 들어가서 불필요한 것들을 빼내주고 정리를 하니까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와 비슷하게 우리 몸에서도 움직이는데 영양소가 많고 항상 충분하면 늘상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도 쌓이고 부산물도 많이 나오는데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몸에서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필요 없이 나가는 것들 정리하고 몸을 아주 간결하고 단단하게 필요한 것들로 유지한다는 이런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파지 시스템을 켜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꾸준하게 소식을 하거나 두 번째로는 공복 시간을 길게 가지는 간헐적 단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식사만 조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계속
클린한 식단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신경 써서 밥은 잘 챙겨 먹는데 밥 먹고 나서 간식이나 또 한두 개 집어먹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소식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소식하는 게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권해드리는데요. 일단 단식부터 알아보면 마지막 식사를 한 다음에 24시간 지나서 이제 오토파지 시스템이 켜지고요. 72시간, 3일 정도 지났을 때 가장 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단식은 어려울 것 같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 안에 식사를 하고 그리고 16시간 공복을 하는 게 이제 간헐적 단식의 정의가 되고요. 꼭 이렇게 안 해도 저녁 식사 한 6시쯤 하고 아침 식사 8시쯤 하면 14시간 단식이 되잖아요. 아니면 저녁 식사 7시에 하고 아침 식사 7시에 해도 12시간의 단식이 되니까 이렇게 자꾸 긴 시간 소화기를 비워두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간헐적 단식도 조심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고혈압, 그리고 당뇨, 그리고 임산부들은 이거 하시면은 안 좋고요. 과거에 섭식장애, 거식증이나 폭식증 같은 거 음식 관련해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잘못하면 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꼭 의사랑 상담을 해가지고 권유를 받아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먹는 시간으로 인해서 오토파즈 시스템을 활성화시켰다면 이제 먹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아요. 열심히 소식하고 단식도 했는데 음식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요. 자, 이제 노화를 늦추는 식사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부터 먹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밥 먹고 반찬 먹고 고기 먹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맨 처음에 채소부터 드시고 그리고 고기류, 이런 콩류, 이런 단백질 드시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이나 당류가 먼저 들어가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서 만성 질환을 유발하는데요. 이렇게 채소처럼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먼저 섭취하게 되면 포만감이 생기고 혈당이 서서히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속 노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드실 때도 우리 입맛에 맛있는 흰 쌀밥, 하얀 빵들 같은 정제 탄수화물로 된 것이 아니라 잡곡밥, 또 현미, 오트밀 이런 것처럼 섬유질이 많고 미네랄과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소가 풍부한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화를 늦추는 비밀인 오토파지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법과 거꾸로 식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을 볼수록 정말 희한한 거, 재밌는 거, 맛있는 게 많잖아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저속 노화의 스위치를 탁 켜시고요. 젊음과 청춘 오래오래 유지하셔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건강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